골칫덩이 빈집?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빈집이 아닌 빈티지한 집. 백 년 된 한옥이 레스토랑이 되고 일제강점기의 환전소는 갤러리가 됐습니다. 마을의 사랑방이자 미용실이 된 빈집의 변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빈집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 빈집이 선사하는 특별한 경험. 모두의 집이 된 빈집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살포시 내려앉은 지붕들. 집은 긴 세월 속에서 밀물과 썰물처럼 가득 차기도 하고 때론 텅 비기도 하죠. 썰물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가득 차기 시작한 집을 만나볼까요? 아침의 새 기운을 제 몸에 가득 채우는 사람들. 순천의 한 태극권 모임의 아침 수련 장소는 빈집이 변신한 장안 창작마당의 뒷마당. 빈 건물이 예술촌으로 바뀌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강좌가 열리기도 하고 요리교실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텃밭도 있고요.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또 이런 동네 분위기가 확 살아나고 그 동네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예, 가까운 곳에서. 수련을 마친 회원들이 찾은 곳은 공유부엌. 많이 가져오셨네요. 빈선대를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여기 시설 이용료인가요? 네, 여기 대관료 대신에 공유냉장고에 남는 먹을거리를 갖다 채워놓으면 됩니다. 공유냉장고에 넣을 음식들이 수업료와 공간 이용료. 그런데 왜 이 공간이 봉다리 학교라 불리는 걸까요? 사실 접시째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간편하게 들고 오기 위해서 그 봉다리에 담아오는 거에서 시작된 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때 유명했던 정육식당이 비게 되자 그 빈집을 순천시가 사들여서 창작예술촌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건물에 담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비어있었던 오래된 집을 다시 만나는 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예전에 어머니의 삶, 아버지의 삶, 그리고 이 역사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그것들의 새로운 문화를 더해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큰 행복감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느낌? 재탄생한 빈집이 그리는 재미있는 그림들. 그 그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순천의 구도심입니다. 빈집을 허물지 않고 다시 쓰면서 거리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문화가 흐르는 거리.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됐죠. 텅 빈 원도심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골목길은 꽃처럼 피어났는데요. 순천시는 빈집의 정보를 모아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는 빈집 뱅크제를 운영 중입니다. 빈집이 줄어들자 범죄 발생 빈도가 낮아질 정도로 빈집 재활용과 더불어 긍정적인 지표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죠. 10년 전에 제가 왔었을 때와 지금 현재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이 오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쪽 동네와 살기를 또 원하고 또 이제 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도심 속에 전원주택을 살고자 원해서 이 동네에 집을 마련한다든지 집터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간이 없어서 그게 제일 고민이죠. 행복과 고민이 그렇죠. 행복한 고민이죠. 예, 예.
빈집은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재발견해줄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길 말이죠. 사화비는 1937년 순천시의 최초의 환전소였던 공간을 전시장으로 바꾼 곳인데요. 전시뿐만 아니라 창작 공간으로도 활용되면서 특별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작업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는 정두현 작가. 기존에 작업했던 방식 대신 한국적인 소재로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한국적인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보시면 기둥도 있고 보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창살로 된 그 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작업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것 같아요. 작업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한때 비어있기도 했지만 80여 년을 묵묵히 버텨온 공간. 그 공간이 가진 힘은 예술의 영감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랑 과거가 중첩되어서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뭐 다른 분들 만나면 제가 순천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눈밝은 이들이 먼저 알아본 빈집의 진가. 이곳 역시 100년의 세월을 살아온 오래된 한옥입니다. 100년 된 한옥의 인생 이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레스토랑으로 변신했는데요. 파스타와 스테이크 같은 서양 요리가 주된 메뉴인데 한옥의 대들보는 그대로인 레스토랑. 기존의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깨고 한옥을 선택한 이유 무엇일까요? 이 기와집을 보는 순간 저희가 하려는 업종과 매치를 시키면 이색적이고 재밌는 공간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선은 비용 절감이고 한옥이 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향수를 자극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인장의 감은 적중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에서 즐기는 유럽식 가정식. 이 동서양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매력으로 작용했죠.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하루에 한두 팀만 받아도 감사하게 여기며 음식을 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던 김한욱 셰프.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가게를 꽉 채울 정도로 핫플레이스가 됐는데요. 진짜 예쁘다. 음식 맛도 맛이지만 무엇보다 한옥이 주는 매력도 손님들에게 크게 어필했죠. 사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사실 그 도시의 좀 정체성인 것 같은데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새롭게 재탄생돼서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게 이 도시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또 좀 더 뭐랄까 이 도시의 특색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을 항상 지키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배웠었는데 이런 건물들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빈집에 들어온 새로운 빛. 그 빛은 도심의 어두웠던 골목과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보다 빈집이 더 많은 시골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머리를 왔어요. 어디서 머리를 해요? 여기서 해요. 여소동에서 와갖고 공짜로 머리를 해줘요. 여기서 나가 4번째요. 5번째다요. 어머니는 몇 번째예요? 나는 6번째. 아, 6번째요? 몇 시에 오셨는데요? 6시 반에 오니까 5시가 여기 앉았어.
이곳이 미용실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어르신들. 하지만 오래돼도 너무 오래된 외벽에다 빈 전등까지 딱 빈집처럼 생겼는데요. 주인이 있다면 이렇게 관리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미용은 하고 있고 그렇다고 주인도 아니라는 미용사.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그 전에는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했었는데 좀 사정이 어렵게 돼가지고 이제 가만히 요 집이 비갖고 있으니까 이제 참 말을 해본다 그래갖고 이제 말을 한 것이 그냥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조금. 우리 줘라고. 네 여기서 안 오면 안 돼. 나 저 여층까지 나가야 되고 나진으로 가야 되고 근데 안 돼. 막 그래갖고는 해야 돼 그래갖고 했어요. 10년째 금요일만 반짝 열린다는 빈집 미용실. 할머니들도 척하면 척일 만큼 시간이 쌓인 거죠. 종이를 이제 손잡발이라고 언놈 사람의 손님이 많은 게 언놈 요 종으로 이렇게 주면 빨리 잠하라고요. 너무 바쁘면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또 이제 뭐 중화제도 발라주고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그냥 내 마을이에요. 그냥 다 부모 같고.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난 빈집 미용실. 머리하러 1시간씩 나가는 수고는 줄었지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저 밥통이 뭐인 줄 아요? 밥도 못 해먹고 우리 물을 띠갖고 가스가 저 고장이 나서 못 쓴게 저 머리 감으려고 물을 부숴갖고 저것다가 뒤갖고 써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머리를 해요. 그럼 미용사가 그래도 고맙게 잘해준게. 일주일에 엿새는 빈집이지만 금요일 단 하루. 이날만큼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정이 넘치는 진짜 집이 됩니다. 집이라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온기와 정이 채워가는 곳이겠죠. 없으면 안 되지요. 있어야 되지요. 꼭 있어야 됩니다. 왜요? 꼭 너무 좋고 시내 가면은 차 지다리가 귀찮고 요거면 차 안 지다리고 쓰러져지고 싣고 오고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꼭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죽도록 있어야 됩니다. 이 집이 있음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 집 주인 어르신이 집을 빌려줘서 내가 할 수 있어서 고맙고 어른들한테 해줄 수 있어서 고맙고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시골의 풍경. 하지만 어느새 사람이 떠나 덩그러니 남은 빈집들이 늘어갑니다.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집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난 걸까요? 여기 잠시 끊겼던 그 이야기를 이어가려는 박태용 씨가 있습니다. 이곳은 석 달 전만 해도 박태용 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빈집이었죠. 낡았지만 비바람은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함을 가진 곳입니다. 귀농할 집을 알아보던 박태용 씨가 첫눈에 반한 집이기도 하죠. 오래 비워둔 곳이라 손볼 곳이 많지만 귀농을 준비하며 배운 기술로 하나씩 채워가는 중입니다. 재미가 있고 또 미완성이 된 대로 또 저 혼자 웃음 짓기도 하고. 고향이 아닌데다 농업은 처음이라 막막하기만 한 박태용 씨. 이런 그에게 빈집은 귀농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저희 이제 환하니 좋네. 큰 힘이 되죠. 그 주변에 이제 여기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안식할 수 있고 또 식생활을 그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기능 계획도 세울 수도 있고 마음이 편해야지 좋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앞날이 막막할수록 집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마음도 가라앉죠. 청소하고 하나씩 정리를 해가니까 알아주는 것 같아요. 빈집이. 아이고 잘 들어오셨어. 그리고 퇴비를 만들어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포부를 안고 돌아온 농촌. 빈집은 귀농 생활의 가장 든든한 응원자입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공부도 또 간접 경험도 하면서 그동안에 뭔가 자신 없었던 부분들이 날이 여기서 지낸 날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는 자신감도 조금씩 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나에게는 진짜 천국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빈집이 골칫덩이 빈집이 아닌 특별한 개성이 묻어나는 빈티지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난 3년 동안 빈집에서 특별한 실험을 하고 있는 곳, 순천시 저전동을 찾았습니다. 공유 공간 너머. 4년 전만 해도 주인이 떠나버린 원도심의 흔하고 흔한 빈집이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전동의 핫플레이스가 됐는데요. 오늘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꿈꾸는 재미난 협동조합 이사회 회의가 한창입니다. 홍선미 씨가 순천만 친구들 어린이 농부학교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은 이제 덕연동의 자투리 땅을 이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유지 자투리 땅 이용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여기 마을 근처는 아니라서 추천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도시농협동조합 신대 그쪽에 텃밭이 있거든요. 내 집처럼 편안하게 공간을 사용 중이지만 그렇다고 이 공간이 재미난 협동조합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곳을 알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열린 공간인데요. 신기한 실험도 많이 하는 곳이죠. 저거 이건 휴지통인가요? 네? 이건 휴지통이에요? 여긴 돈통이에요 돈. 여기 안에 돈이 있어요 돈. 보이신가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쓰레기를 버리기도 해요. 쓰레기통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숙박비를 여기 내가 썼으니까 넣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여기 또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택시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빼서 택시를 타고 가는 거죠. 누구의 돈도 아니니까. 돈을 안 가져온 날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그냥 한번 봐볼까 해서 이제 한 5,000원 정도 꺼내가가지고 그 돈으로 커피 사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었어요. 이곳은 또 다른 실험. 모두의 서랍이 있는 곳. 박경수 선생님 혈압계 왜 안 가져왔어요? 가져가세요. 혈압계 필요하시다고 그랬거든. 필요한 물건을 아무 조건 없이 가져가는 곳인데 동네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질 혈압계 득템. 내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물건들. 순천판 지니의 요술램프가 바로 모두의 서랍입니다.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는 공유 실험. 이것도 2년 6개월 동안 연습하다 보니 그 진가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색한데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자꾸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네? 이제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돈을 주고 물건을 교환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필요할 때 너머 밴드에 올리면 또 본인한테 있는 걸 또 나누기도 하니까 너머에는 편하게 내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모기 퇴치제랑 버물이랑 누가 몽땅 만들어 놓고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 이게 모두의 서랍을 통해서 이런 마음들이 나누어지구나 이런 경험을 하니까. 여기는 이제 방이 이 너머에 3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각자가 편한 방에 와서 이제 주무실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책이 있고 이제 스피커가 있으니까 음악 이런 거 좋아하시고, 뭐 소파가 편한 사람들은 여기서 주무시는 것 같은데, 이 책들은 다 기증 받은 책들이에요. 임경환 씨가 매달 개인 돈 30만 원을 들여 빈집을 공부방으로 만든 것이 2년 6개월 전. 이제는 십시일반으로 운영비를 내서 유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을 하나도 안 냈어요. 오히려 돈이 남았어요. 월세 35만 원 정도 보내주셔가지고. 내지 말아야 해도 자발적으로 내시는 네, 거예요? 근데 누가 얼마 냈다 이렇게 막 밴드에 공개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익명으로. 네. 근데 그냥 이 공간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그냥 저 개인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어차피 비어있는 집이라 생각하니 누구든 올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실험. 빈집이라는 넉넉한 공간과 인간의 신뢰가 더해진 해피엔딩 중 하나일 겁니다. 없어지는 거 별로 없고, 없어져도 되지만 없어지는 거 별로 없고 풍성해지는 공간이 가능하다는 거를 사실 이 공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2년 6개월 동안의 경험으로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꽃도 심어놓고, 누가 뭐 하라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 이렇게 돌도 정렬해놓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믿으면 되는 것 같아요. 빈 집, 열린 마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오래된 집, 그 속에 깊은 이야기를.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감을 얻을 꿈의 베이스 캠프라는 것을. 빈집이 아닌 꼭 필요한 마음의 집. 그 특별한 공간으로 한 발 더 오시겠어요?